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률을 견인하는 이 고령 노동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 시점은 계속 늦춰질 예정이어서 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 집중 진단에서 정년 연장을 둘러싼 쟁점과 또 해법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그리고 동국대 경영학과 이영면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노동계 입장부터 좀 보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국민 동의 청원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5만 명을 넘어서 국회 환노위에 지금 회부가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법 첫 관문 앞에 지금 서 있다는 얘기인데 논의가 쉽진 않겠죠.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국민동의 청원이 2달 전쯤에 시작해서 이제 5만 명을 넘으면 그걸 받아서 국회가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네. 물론 노사정 대화기구에서의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닫혀 있긴 하지만 국회가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거죠. 네. 노총과 경총의 입장,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많은 수가 동의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논의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여러 문제 고용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죠. 청년 고용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대량 은퇴를 하는데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재정 안정화 문제 때문에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어서 네. 이 공백, 노후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가 또 빨리 지급하면 더 좋을 그 해결책이 될 텐데 오히려 네. 안정화 문제 때문에 더 늦추고 있는 상황에서 그 노후소득 공백을 단계적으로 채우겠다라는 나름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이니까 네. 10년에 걸쳐서 현재 60세 정년을 5년 늘리는 네. 그런 것을 단계적 방안으로 그리고 국민연금 개시 연령하고 맞춰서 하겠다. 네. 그래서 우리는 노후소득 빈곤의 문제도 심각하죠. 이제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고 압도적인 1위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수의 퇴직 연령들이 여기에 겹쳐진다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일을 해서라도 이 노소득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 이런 것은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이 단지 노동계의 주장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동계 입장에 대해서 이 교수님은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예, 우리가 오래 사는데 국민연금 문제도 있고 현재 정년 60세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소득 크레바스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 거냐 하는 게 숙제인데 기본적으로 하던 일이 아니더라도 하던 일을 계속하면 가장 좋겠지만 네. 일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일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일을 하냐 하는 것은 좀 더 선택의 대안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정년 60세 법제화처럼 단계적이긴 하지만 이제 정년 65세를 법제화하자는 측면에 있어서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은 저희가 정년 60세가 2013년에 법으로 통과가 되고 201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정년 60세 제도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정년제를 구체화해서 규정화하고 있는 기업들은
7, 8년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어떻게 실행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데 좀 더 초점을 두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입장을 잘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김 교수님께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국회에서만 논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나중에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제화까지 갔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만약에 없었다면 반대하는 입장도 좀 꽤 있었다면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예. 보세요? 그 삶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은 그 중고령층들이 하고 있고 노년층의 빈곤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인데 네. 사실은 은폐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동네에서 사실은 막일거리를 하시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원초적인 공감대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 해결이 법정 정년 연장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은 갈릴 수 있어도 노후소득 공백을 메우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런 공감대는 있을 것이다 보는 거고요. 네. 그런데 오히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국민연금 개시 연령을 앞당기는 방법이 있는데 정반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은 좀 올리더라도 그게 온전한 해결책이 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정도 수준까지 올리지는 못할 것이고 네. 그렇다면 무엇이냐 방법이냐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가족 제도에서 이것이 노후가 보장되는 시스템이었던 거고 지금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도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 보장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사회가 보장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옮겨갔어야 되는데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않아서 노인 빈곤이 이렇게 높은 거고 이제는 고학력의 베이비붐 세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기대하는 소득 수준, 생활 수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인데 네. 그 격차는 실제 소득과 기대 소득과의 격차는 훨씬 커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 빈곤에 직면하고 있는 계층이나 앞으로의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중고령층이나 모두 다 공감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자녀 세대도 그에 대한 공감이 충분히 자식 세대가 노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고 사회가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자신들이 일해서 조금 더 일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라는 것에서 전 연령층에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법정 연령이 60세지만 조기 은퇴로 인해서 사실 그 공백은 있어요.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근데 이게 65세로 만약에 법제화가 돼버리면 그 수급 연령,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어떤 당위성이 확보가 되면서 이 소득 공백 부분이 조금 등한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정년은 60세로 시행이 된 지 오래되어 있지만 통계청이나 여러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49세 정도의 주 직장,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오래 일을 했던 주 직장에서 퇴직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남자들은 조금 더 일을 하지만 여성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경력 단절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더 일찍 주 직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장 좋은 직장에서 퇴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60세라고 했지만 실제로 60세에 가장 좋은 자기가 일했던 주 직장에서 퇴직하는 비율은 통계를 보면 8%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성들은 그래도 한 14%, 15%, 여성들은 8% 미만인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 공무원들 또는 교사나 교수들 그리고 대기업의 노동조합이 좀 역할을 하고 네. 있는 그런 데에서는 정년 60세를 가지만 실제로는 정년 60세를 못 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후 빈곤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따라서
60세까지 지금 갔는데 이제 65세까지 가게 된다면은 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자리 정말 정년이 법적으로 연장이 되면 정말 해당되는 그래서 내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하던 일터에서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는 근로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네. 현실적으로 보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걸 법제화하는 것만이 방법이냐.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좀 폭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법을 만드는 곳이기 네. 때문에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는 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좀 더 폭이 넓게 저희가 경사노위나 이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지만 네. 그런 제도는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도 논의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도 또 노동계도 경영계도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되고 그중에 네. 정년 연장을 가는 것은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그거를 법제화해서 모든 기업들이 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년 60세에 보든지 또는 외국의 예를 보든지 그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네.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짚어주신 그 부분이 사실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네. 주장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예. 굳이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냐? 뭐 각 기업 여건에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왜 반드시 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예, 현재도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서 퇴직 후 재고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죠. 별 네.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처럼 뭐 정년 연장의 방식과 퇴직 후 재고용 방식과 여러 가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열어놓으면 우리의 경우는 정년 연장을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법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고 정말 교섭력이 있고 대기업이고 공공부문에만 효과가 집중될까 봐 네.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교섭력이 있는 곳에서만 법이 없이 이루어지면 거기서만 정년 연장이라는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일부에게만 채택될 위험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소기업과 또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곳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도가 일단 보장을 해줘야지 네.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보편적 적용을 위해서 법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에서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 사회 정책들은 뒷받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을 보완적으로 쓰되 법이 기본적으로 보장해 준다라는 것. 현실과 뭐 60세 정년인데도 55세 이전에 다 퇴직하더라. 그거는 법과 현실의 괴리의 문제를 메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거고 기업들도 노력해야 되고 노동 쪽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거 없었으면 더 사실은 55세 이전에 퇴직이라는 걸 당연시한다라는 거죠. 정년이 55세면 그 이상 고용하는 건 시혜적 조치밖에 안 되는 거고 일부 선택받은 사람에게밖에 돌아가지 않는 거죠. 네. 60세 정년이 됐으니까 그래도 그 이후에까지 좀 더 고용되는 사람이 생겼듯이 그렇게 65세 정년을 만들어야지 노후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에게 열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고 봅니다. 정년이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예, 그런 예.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노동 좀 여건이 뭐 좀 다릅니까? 영미권 국가들이 이제 그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는 그런 시스템에 네.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정년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관행과 그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도 소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아무런 룰이 없이 그냥 무작위로 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제도로 이렇게 잘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서구 대륙 국가들인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짧은 나라가 프랑스가 62세고요.
프랑스는 정년 단축을 요구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빨리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노소득이 보장이 되니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이 코로나19 이후에 불안정한 그 소득 상황을 고려해서 독일 같은 나라도 65세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소득 보장의 공백 문제를 메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연금 제도에 부과되는 재정 문제의 부활을 감안해서 일을 해서 계속 연금은 부으면서도 소득은 보장하고 연금 개시 연령에 늦추는 것과 맞추는 그런 해법을 구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게 보편적인 그런 고민이고 보편적으로 정년 연장의 방법을 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 내용은 이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정년 연장이 없는 나라도 사실 많잖아요. 근데 아예 없애는 부분 이건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뭐 광복 이후부터 이제 정년이 일반화되어 왔는데 사실은 그때는 정년이라는 거를 먼 길이니까 그리고 근로자들이 좀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년제도도 부여를 하고 우리 회사에 있으면 60세까지 뭐 55세까지 보장을 할 테니까 우리 회사에 좀 남아주세요. 네. 그리고 임금도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임금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그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우리 흔히 호봉제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사실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임금 체계로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덜 받습니다. 자기가 일한 것보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지금 좀 젊었을 때 손해보지만 나중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년까지 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지난 정년 60세가 되면서부터 임금이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근속 연수에 따라서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네. 근로자는 뭐 더 좋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임금 체계를 개편하라는 내용을 법 개정 사항에 포함시켜놨습니다. 네. 거기에 의무 조항으로 노사가 협력해서 임금 체계 등을 개편 또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강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임금 체계 개편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국민의 정서라든가 문화라든가 또 유교 문화적인 측면, 장유유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체계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자 고용법에 보면 고령자 고용 총칙법에 보면 정년 60세지 고령자 고용 금지에 된 사항은 없어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업들이 60세까지 있다가 내보내고 더 채용을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계산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60세가 넘어가면 대체로 생산성이나 성과가 좀 떨어지는데 네.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인데 지금 그러한 논의는 없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러면 정년 연장에 앞서서 임금 체계 개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최소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100원을 받던 거를 100원이 아닌 뭐 80원, 70원 좀 양보를 하겠다. 그러면 기업도 어느 정도 양보하고 근로자도 양보하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법으로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아도 정년 65세가 보장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양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정년 폐지. 가장 서구식으로 가는 거지만 그런 경우는 지금 십수년이 지났지만 한 1, 2%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정년 연장 몇 세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한 10여 % 정도 됩니다. 10%. 대기업은 조금 더 떨어지고요. 그리고 대다수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는 게 계속 고용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가 더 일하겠습니다 하면은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은 계속하게 하지만 나머지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임금은 좀 양보하는 거죠. 대체로 일본 같은 경우는 평균 뭐 차이가 있습니다. 한 70% 정도로 내려가고 일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일을 또 바꿔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의 타협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일본의 대표적인 일본도 노사가 합의하면은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도 부담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 고용의 형태로 가서 네.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는 형태로 하지만 핵심은 계속 일할 수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측면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임금 체계에 대한 논의가 잘 없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도 그렇고 대다수의 교사나 또는 대기업도 그 연공을 중심으로 한 호봉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임금 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임금 체계 개편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보수 정부에서만 등장한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에서도 다 계속 주장해왔던 얘기고 네. 노동계 일부에서도 그걸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한 나라의 관행과 제도로 굳어진 것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다양한 이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경우도 사실은 연금급이라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죠. 그러니까 고도 성장기에는 대규모로 뽑았을 때는 저임금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영명 교수님 표현하듯이 생산성보다도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받다가 나중에 돌려받을 걸 염두에 두고 하는 제도죠. 그런 걸 겪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정년 연장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임금 체계 개편은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익과 그 의사결정에 불일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년 연장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려면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요원한 숙제를 여기에 대입하는 순간 논의가 더 진전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년 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을 경영계가 요구하는데 그 방법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으면 모두를 무조건 깎는 수단으로만 사용되면 이게 정년 연장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점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청년 고용 문제도 있으니까 이 문제와 연동해서 그래서 정년 연장하면서 사실 임금을 깎고 나서 한직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거든요. 월급은 받긴 하지만 낮은 수준으로 받기는 하는데 제대로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가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지속적으로 소중한 일을 하면서도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깎고 한직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정년 연장은 연명책밖에 되지 않아서 그 방법보다는 조금 더 깎더라도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게 숙련직이라서 내보내기 싫어하는 그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제조업이나 여러 숙련직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서 그런데 그렇다면 청년 고용을 숙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의미 부여를 제대로 하면서 정년 연장을 하고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문제로 이렇게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정년 연장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숙련된 기술력도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쨌든 경영계에서는 이 정년 연장에 공감은 하면서도 그 법제화의 부담이 되니까 대안으로 내놓은 게 지금 퇴직 후 재고용 카드예요.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한테 정년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필요한 인력만 뽑아서 재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숙련이 필요한 일도 제조업의 규모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조업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근로자의 숙련이 필요한 일이 자꾸 숫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임금 수준이나 노동 비용이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ICT나 자동화나 로봇이나 가격이 싸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대체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 인력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조금 더 생각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부분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우리나라에서 노동 관련 제도가 외국에서 뭐 나름 합리적으로 쓰인다고 해서 도입하면 유자가 넘어와서 횟수를 건너서 탱자가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최악만 쓰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악용 우려를 그래서 노사 간에 또 신뢰도 없고 그 대화도 잘 안 되고 합의도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냥 기업은 최악의 방법만 쓰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협상하고 그 대화를 하고 하기가 힘든 이런 국면이 자주 조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퇴직 후 재고용은 여러 옵션 중에 최하책인데 사실은 그걸 쓸 때 대부분 일부만 선별해서 꼭 필요한 뭐 10%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사람만 채용되고 또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만 재고용될 우려가 크다. 이런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보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자신이 의사가 있으면 재고용을 무조건 하게 돼 있다. 하는 조항이 들어온다면 그게 정년 연장의 효과를 가지는 거죠. 네. 정년 연장의 세부 방법 중에 하나로 쓰일 때는 가능한데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선택하라 그러면 그렇게 선별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퇴직 후 재고용보다는 그다음에 그 일부 선별된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는 게 노후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보탬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그래도 되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니까 네. 우리는 노후소득 공백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법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고 그에 따른 경영계의 우려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보완 방안으로서 그 방식을 임금을 조정하고 업무를 조정하되 그러나 보람된 일을 계속한다.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설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한두 가지만 네. 보완하면 아까 이제 놓쳤는데 이 일본 같은 경우에 재고용의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그 선별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사에서. 네. 근데 실제로 거기에 빠진 이제 선별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통계로 2010년대에 보면은 한 1%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그걸 시행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는 선별할 수 없다. 근로자가 원하면 전부 재고용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도 단계적으로 얼마든지 이제 그런 우려 사항을 피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업이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3년 나중에 동안 이렇게 앞으로 준다. 근데 바뀌었다는 3년 후에는 무조건 원하면은 일은 시켜야 된다. 다만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하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강화해 나가는 거죠. 근로자의 입장을. 네. 그게 그 얘기는 이제 회사의 부담을 처음에는 좀 줄여주고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이 생기면 좀 더 회사의 책임을 더 부과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완 네.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일단 선별된 다음에 선별된 사람에게서 의무가 이렇게 계속 고용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네. 그러지 않고 정년 연장이라는 건 계속 고용 의무가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임금 조정이라든가 그는 후속 수단으로 논의되는 이 방식이 되지 않으면 선별의 문제는 피해 갈 수 없다. 일본에서 뭐 우리보다 먼저 겪었지만 복잡한 제도를 설계하긴 했지만 사실은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의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는 평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방식을 택할 것이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아 조금 더
규범적인 해법을 도모하는 것이 네. 더 바람직하고 그게 보편적으로 노소득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또 한 가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게 이제 세대 간 갈등 가능성인데 청년층이 봤을 때는 사실 정년 연장을 하면 가뜩이나 지금 취업난에 허덕이는데 우리 일자리 이제 더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교수님? 그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좋은 일자리는 결국 고령층이나 젊은이나 다 가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젊은이들이 가지 않는 일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기는 인력이 부족하고 중소제조업이라든가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데는 안 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년 60세가 지켜지고 있는 데는 그래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위 10%, 20%에 해당되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다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고령 근로자들이 계속 더 일하게 되면 근로자를 더 뽑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 예입니다만은 뭐 자동차 회사도 지난 10년 동안 만 한 5천 명 정도가 퇴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10년 동안 신규 사원을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15,000개 일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사회적으로 보면 좋은 일자리가 지켜지지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몇백 개의 일자리를 공고를 했더니 100대 1, 200대 1의 경쟁률을 하는데 거기 대부분 젊은이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의 경우에는 정년이 연장되면 아무래도 청년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어떻게 청년의 그 부담을 가장 줄여줄 거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정년 연장이 되는 일자리는 젊은이들이 별로 원치 않는 자리니까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좋은 노동시장과 좋지 않은 노동시장을 합쳐서 보든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의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만 풀어야 된다면 쉽겠죠. 근데 이게 청년 고용 문제와 그다음에 노후 소득 보장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되니까 우리는 좀 복잡한 해법을 네. 구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의 정년 연장이 그 청년 고용에 위험을 줄 것이다. 대체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얘기거든요. 보편적으로는 좀 노년 중고령층이 하는 일자리와 청년 새로 진입하는 일자리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숙련직이고 그렇지 않은 직종이고 네. 뭐 그런 특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호하는 산업의 업종도 좀 차이가 나긴 하고요. 그런 점에서 완전한 대체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자리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네. 그 일자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체 효과가 발생합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모든 일자리가 그렇게 딱 맞물려서 이 정년 연장에서 계속 고용하면 청년 일자리 뽑을 여력이 없는 거냐. 그것 때문에 안 뽑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일자리는 그 일자리대로 필요한데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인력을 최소한 축소해서 고용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쓰거나 뭐 아웃소싱을 하거나 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안 네. 뽑는 거니까 이것의 대체 효과 때문에 생긴다라는 건 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모두에게 선언한 일자리에 빈 공간을 만드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잡쉐어링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고령층도 뭐 계속 풀타임으로 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숙련과 경험을 활용하되 청년들의 빈자리의 여력도 만들어내는 방식의 그런 해법들을 구사하고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인건비 부담으로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도 축소하고 또 신규 인력으로 활력도 촉진하는 이런 해법들을 보완적으로 잘 구사하는 방식으로 두 문제가 대체 효과가 아니라 보완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정책 구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워낙 뭐 난해한 문제라 오늘 해법을 짚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만큼 대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앞으로 좀 논의가 좀 진척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그리고 동국대 경영학과 이영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